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 북한군 허위사령부에서 간호장교로 활동하던 최유진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민군 24시에서 어제도 오늘도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전 북한군 허위사령부 특수과 간호장교로 활동하던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씨. 우리 유진 씨하고 이야기가 언제 끝나겠는지 모르겠고요. 네, 근데 약간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설마 또 보톡스 맞으러 가신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아니면 저녁에 무슨 팩을 하셨나? 얼굴이 바짝바짝 하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피부를 좀 신경을 써서 네, 팩을 좀 해요, 요즘에. 아, 진짜요? 네네. 저는 자. 보톡스 맞으러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겁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진 씨가 오빠한테 네네. 면회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무력부에 가니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뒷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해 하시니까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그래서 오빠가 한 30분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오빠를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오빠 하고 막 발을 동동 굴었더니 그제서야 군인들이 아, 동생이 맞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에 내가 오빠네 부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모님이 오빠네 우리 부대에는 절대로 우편물이 못 들어와요. 왜요? 고향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우리 쪽에 못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자면은 진짜 막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특히 편지는 올 수가 있는데 내가 편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다면은 뭐가 오냐면 사진이랑 물건이랑 이런 게 절대 나한테 뭐 오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오빠한테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 나 학교 때 찍은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필요하다. 보고 싶다. 부모님도 보고 싶다 하니까 어머니가 사진 몇 장을 보낸 게 아니라 내 사진첩 3개를 통과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외출할 때 필요한 사복들 있잖아요. 사복들이 또 필요하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내가 집에서 학교 때 입던 옷들이랑 구두랑 신발이랑 이렇게 다 챙겨갖고 캐리어에다가 사진첩에다 엄마 편지, 손편지, 아빠 손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돈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오빠네 부대로 보냈거든요. 그래 그걸 찾으러 오빠한테 그때 갔댔거든요. 그러면 오빠를 네.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만나기는 한 1년 반 만에 만났어요. 1년 반 만에? 네. 그래도 엄청 보고 오래된 거죠. 1년 반이면 계속 같이 살다가 군대를 나가서 1년 만에 아버지가 저한테 신병 때 면회를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빠를 한번 봤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 게 그때거든요. 근데 그래서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네, 맞아요. 오빠 모습이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살이 쪄 있던데요. 오빠가요? 네. 아. 통신병이니까. 아,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과 달리 이제 네, 그러죠. 통신병이다 보니까 가서 밥도 안 먹어요. 중대 식사를 내주는 거 우리 오빠 같은 거는 이런 중대 식사를 내주잖아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보고 오빠는 무릎구 군인답지 않게 왜 이렇게 살쪘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좋긴 좋다고 해서 왜 하니까 아빠가 뒤에서 돈을 붙여줬더니 우리 오빠가 그 돈을 가져다가 자기 통신중대 소대장 있잖아요. 네네. 그 소대장한테다가 그 돈으로 쌀을 집에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암만 해도 기통수니까 개인 시간이 많잖아요. 소대장네 집에 내려가 계속 밥을 먹는 거예요. 쌀을 사놓고. 아, 제가 이제 네. 오빠가 살이 쪘다고 해가지고 네네. 처음에 안 믿겨졌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자같이 아버지가 계속 돈을 보내주니까 네. 또 서대장네 집에다 쌀을 사서 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먹어요. 서대장이 생각해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면 쌀을 주면은 오빠가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집 식구들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는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훗날에 알았어요. 저희 아빠가 너 오빠는 너무 돈을 많이 썼다고 군사복무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돈 대학에 간 것 같고 돈 때문에 무슨 아버지가 너무 속이 타니까 너는 왜 군인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이렇게 막 안타까울 정도로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구분대 때는 돈을 많이 못 써봤는데 이제 군관학교 때 네. 돈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군관학교 때 정말 규정밥에 그리고 훈련 너무 세게 하고 하니까 배고프고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시험 과목이 엄청 많은데 그 과목 볼 때마다 교원들 식사를 시켜야 돼요. 학생들이. 맞아요. 예, 식사를 시키고 뇌물로 담배를 줘야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식사를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이제 주민집에 가서 외상이라고 해가지고 외상을 먼저 하면 부모님들이 그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제가 부모님들한테 막 돈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시험도 보고 이제 군관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참 그때 부모님한테서 돈을 많이 가져다 썼던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오빠가 많이 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와 방면에 돈을 별로 안 썼거든요. 허위사 쪽에 뭐 돈을 별로 쓸 일이 없죠. 그다음 여자니까 네네. 집에다 굳이 엄마 돈 보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눈만 돌려갖고 제 리속을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거는 그렇게 오빠네하고 조금 다르다는 게 저는 간호사잖아요. 네네. 환자들 많이 대상하니까 그분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공짜로 그냥 간호사가 예쁘게 놀고 주사 한 번 잘라주면은 그냥 술술 다 들어와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담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가 돈이잖아요. 그 담배를 가지면 우리는 팔아먹거든요. 장마당에 가서. 그리고 주면 간식을 많이 주는데 그 간식들을 다 모아뒀다가 오빠한테 한 번씩 가면 가져가고 막 이렇게 그랬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무력부라는 데 딱 갔는데 교환 분대 여자들이 한 8명인가 9명이 한 방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데 옷을 다 규종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규종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렵게 대하더라고요. 암만 나이가 제일 어려도 뭐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보고 절대 다른 부대 암만 계급이 같고 군사층 해도 레벨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허위사 쪽에.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 보고 나는 딱 굳이 사관장 동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절대로. 제가 사관장 동지 내 지 상관이 아니니까 그냥 상관이 아니고 그냥 지휘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냥 계급으로 따져놓을 때 나의 위에 상급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찾고 그냥 눈치만 슬슬 보면 매듭이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편하게 언니 동생으로 해서 군대 내에서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자들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있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같은 평양시 아닌데도 그것도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대적 차이가 이렇게 나긴 나는구나. 저도 나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들은 내보다 더 힘들다라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네 부대 자체가 하는 역할이 중도화 여단이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탱크가 물 안에서 다니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나는 처음 봤어요. 그게 그래 중도화라고 해서 왜 중도화지? 중도에 그만두는 부대라고 중도화라고. 아 중간에 그만두는 부대. 그렇지 않으면 막 이렇게 비행기에서 뭐 도하를 하는 게 아니고 중립에서 딱 서서히 막 도하 막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부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중도하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두는 부대라는 걸 막 나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알았어요.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봤는데 야 탱크가 물 안에서 막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면 네. 탱크를 원래 띄울 수 있는 수중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위로 이제 탱크가 막 가는 거죠. 그거 저는 모르니까 훈련을 하는데 이 중도하려다 난 모르니까 왜 중도하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 그러고 거기 가서 하루 있고 서대장이 암만 해도 어차피 계속 뭐 우리 오빠가 쌀 들여놓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왔다는데 집에 오라 해라 해서 그래 집에 딱 갔더니 그 진짜 통신소대 그 통신중대 아니고 소대 기통소대 소대장인데 집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진짜 멍둥이 휘둘러도 깨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마랑 보면은 진짜 뭐 쌀이라는 것도 없어가지고 막 강냉이 옥수수 살을 막 짝짝 내가지고 쌀처럼 해서 이렇게 밥에다 섞어 먹고 감자를 섞어 먹고 또 이것저것 섞어 먹고 밥을 먹는 게 비지 있잖아요. 비지 콩비지 네네. 거기에다가 그 시래기만 그래서 잔뜩 들어가게 먹고 저는 그래 그거 앉아있다. 야 이 한개 소대장 우리 쪽의 소대장쯤은 생활 수준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야 이 소대장쯤 되는 사람이 그러면 너무하다고. 유진 씨, 네. 그래서 찍고 넘어갈게요. 네. 무력부 서대장원이자고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옥수수 택에서 이렇게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허위사령부 이제 서대장. 아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맞아요. 거죠. 대부분이 근데 네. 무력부 서대장들은 네. 이제 유진 씨가 말한 것처럼 생활이 다 어려워요. 네. 네, 저도 뭐 북한에서 서대장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저희 때도 이제 중대 서대장들이 다 장가를 갔었어요. 그 사람들 역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대장이 그러니까 신혼 살림인데 와이프를 데려왔어요. 결혼하고 이제 부대 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부대에서 이제 배급이라고 주잖아요. 식량을 주잖아요. 부대에서 주는데 본인 거만 700g을 줘요. 네, 가족은 300g을 줘요. 그러면 1kg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1kg 가지고 못 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서대장이 이제 쪽팔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이제 벼도둑질 나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자를 메고 벼도둑질 하다가 또 들켜 잡혔어. 야.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났어요. 네. 제기되고. 이러면서 그때 엄청 복잡해서 그 서회장이 초벌받고 어떡해.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진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게 네. 무력부 서대장들은 진짜 그렇게 힘들게 산다. 네. 근데 허위사 쪽은 허위사 쪽에도 전체를 의미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다고 여단급에 내려가서 소대장들 만나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단급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네.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있던 부대 네네네.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특수한 부대인데다가 그 부대는 꿀벌식 직업이잖아요. 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절대 안 가거든요. 다 허위사 계통의 장성들의 자녀들이라던가 그 사람들이 인맥으로 다 이어진 사람들만 거기 지금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이라는 게 수준이 다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옥수수밥을 안 먹죠. 안 먹어요. 옥수수밥을. 흰쌀밥을 먹지. 흰쌀밥도 이 사람들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그냥 중국쌀 같은 거 안 먹어요. 1년, 2년 지난 쌀도 안 먹어요. 무조건 햇쌀을 먹어요. 네, 그렇게만 뭐 그런 걸 봤는데 그쪽에 가니까 너무 당황하고 엄마 이 무슨 사람들 그래 이 사람만 못 살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 대부분이 다 그러는 거예요. 유진 씨 말 듣다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요. 지금. 네. 저는 전방에서 이제 DMZ 쪽 거진 전방에서 이제 10년 동안을 생활했거든요. 하면서도 정말 명절 때 외에는 입쌀밥을 먹어본 것 같질 않아요. 근데 그거 전방이라고 하기엔 제일 위험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데 허위사 이제 후방 지역에는 그 간부의 자녀들은 그 좋은 생활하면서 그 맛있는 쌀, 그것도 1, 2년 지난 쌀 안 먹고 네, 맞아. 햇살만 먹고 네. 참 화가 나네요 이게. 그게 조금 저도 오빠네 부대를 봤을 때 그때 상황에는 화라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고 저는 그냥 내가 있는 부대가 좋구나라는 자부심을 많이 느꼈지만 제가 제대돼서 집에 왔을 때 화가 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부대에 딱 가서 그 부대 실정을 봤는데 군인들이 아우성이 군관들이 이제는 군관의 아내가 되겠다는 게 한 명도 없거든요. 장교의 아내가. 그래 왜 그게 막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에는 애병의 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후방부하고 그 후방부, 정치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개를 나눠 가지고 이번 달은 이번 주는 후방부, 네. 다음 주는 정치부, 다음 주는 행정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군인들 식탁에 5가지 이상의 반찬을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네네. 금요일마다. 그랬더니 군인 와이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한두 명 밥이 아니라 숱한 사람을 반찬을 해가다 나니까 제일 흔한 게 북한에는 인조고기, 콩나물, 고사리, 감자채, 그다음에 배추 김치볶음 이런 걸 해서 가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고기도 들어가는데 그 고기는 어떻게 만드냐? 군간의 가족들은 한 달 1년에 몇 킬로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제정돼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맞추느라고 집집마다 돼지를 다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돼지를 그만큼 바쳐야 된대요, 그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와이프들이 나 같은 장마당 가서 돈 벌어오고 애들은 돼지 풀 뜯으러 산에 가고 돼지 풀 뜯어다 먹이고. 저희도 이제 네. 부대에서 저도 생각나는 게 이제 거기 생산해야 된다고 네, 하면서 맞아요. 바쳐야 되니까 100kg가 했던 것 네, 같아요. 자간 네, 그렇게 한다고. 한 가족에서 100kg를 바쳐야 된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막 정말 그냥 농사꾼 되는 거죠. 가족이 아니고. 네, 맞아요. 농사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는 애병정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거 할 때도 반찬 나오는 것만 군인들한테 딱 들어오는 것만 보면 어디서 가져온지를 알아요. 벌써 제일 잘 들어오는 게 후방부, 네, 맞아요. 정치부, 그다음에 참모부, 행정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먹어죠.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실하지. 네, 풀조각이고 근데 후방부만 해도 그래도 고기가 들어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레벨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어디야 하게 하면 후방부래. 허위사도 똑같거든요. 애병이 날 그거는 군 전체가 포워치를 네네네. 해가지고 허위사 쪽인데 오늘은 어디서 나오지? 근데 막 후방부 쪽에는 떡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떡을 먹느라고 그다음에 그때 배식당 번 서는 사람들이 엄청 좋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떡들을 다 챙겨가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냉장고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떡을 말려요, 햇빛에. 햇빛에 말렸다가
그다음에 그걸 썰어서 기름에다 튀어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이렇게 찢어 먹으면 말랐던 떡을 찢으니까 더 말랑말랑해지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야 우리 오빠가 이런 데서 어떻게 군사복무 하냐. 근데 그 여자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허위사령부 가고 싶다고 노망이라고 엄청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갔냐고 해서 저는 뽑혀서 갔다고 우리 오빠는 또 돌아가며 자랑을 하고 야. 그러면 유진 씨, 네. 이제 교환반, 네. 북한에서 일명 교환대라고 하죠. 그 교환대 가서 이제 숙식을 했잖아요. 숙식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이제 허위사령부 이제 유진 씨하고 군인이잖아요. 유진 씨하고 이제 그 교환반 군인들하고 뭐가 좀 달랐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저는 근데 그렇게 단체 생활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요. 그냥 교육받을 때 단체 생활을 했었고 본부대 배치받아서는 단독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체 생활하는 걸 봤는데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일 짜증나는 게 여자들이 상관 앞에서 거울을 봐도 버거를 봐고 딱 승인을 받아야 보거든요. 아무개 동지 거울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앞을 지나가도 중국 병사 동지 저국 병사 아무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지나가잖아요. 그게 막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단독 생활하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보니까 아니 거울을 보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 지나가는데 뭐 그래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승낙을 받고 그게 갑자기 열을 받고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신병 양성반 때 그걸 받았다가 나와서는 별로 안 써먹던데 근데 우리 양성이라던가 아니면 신병 때는 다 같은 병사들끼리 움직이다 나니까 뭐 굳이 거울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본부대 하니까 막내는 그냥 매 사람마다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막 듣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계를 이렇게 쫙 봤는데 교환수가 칭찬도 제일 많이 받고 욕도 제일 많이 먹는 맞아요. 직업이더라고요. 네. 저게. 그리고 앉아서 애들이 연습을 하는데 그럼 방을 잘못 선택하면 번호를 딱 대면 네. 야 어느 방이다 하게 하면 그 번호를 기억했다 그 방에다 이렇게 코드를 네, 이렇게 맞아요. 꽂고 하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막 보이부장 방에 가라는데 정치부에다 네, 붙잡아요. 네. 막 이렇게 해서 실습하는 애들이니까 애들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벽에 앉아서. 벽에 이러고 앉아서 네, 던지던. 네, 뭐 네. 이런 것도 막 하고 뭐 그걸 이렇게 손바닥 놓고 타타타타타 막 네. 이러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모르죠. 모르스포인지 뭐인지 옆에 앉아서 이러고 지켜보는데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뭐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718번 하고서 뭐 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서 따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앉아보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할 포제가 못 되더라고요. 왜? 저는 북한 사투리 양강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누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알아듣겠어요. 오리지널. 또 딱 여보세요. 여기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나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죠. 네, 또 양강도 말로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왜 이러세요? 그리고 또 처음에 갔을 때 이잼까에 이잼까에 이랬거든요. 좀. 네, 그러니까 이잼니까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환대 가서 이잼니까 했더니 이잼니까가 뭔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잼니까 뜻인데요 하니까 근데 이잼니까가 뭔가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라는 뜻이라고 이랬더니 근데 왜 이잼니까라고 하냐고. 그리고 우리는 발음이 세잖아요. 네네. 괴래군 우리는 괴래군 하잖아요. 근데 평양시 쪽에 나오니까 계래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평양시 쪽에는 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세 이렇게 찾거든요. 야 저기 과세 좀 줘 하니까 과세가 뭔데 하는 거예요. 그래 앉아있다. 야 사람 말 뭐 알아듣는구나. 과세 달라는데 했더니 과세가 뭐냐고 해서 그때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언어적 차이 때문에 교환수 직업을 하는 분들한테서 내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언어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말은 요런 데서 요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저를 완전히 살뜰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웠댔는데 그분들은 또 유진 씨 보면서 엄청 부러웠을 네, 거예요.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갔던 사이다랑 빵이랑 줬는데 그걸 먹으면서 야, 왜 같은 하늘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가 자존심 상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군사복무 한지 6년이다. 너는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는 이렇게 제작복에 이렇게 멋진 차림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고 남이 부대 그것도 오빠 부대 먼저 나온 오빠 부대 네가 면회를 가는데 너희 오빠는 니한테 면회를 못 가잖아. 난 우리 부대 못 오거든요. 우리 오빠는 나한테 면회 못 와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렇게 이제 네. 보게 되면 유진 씨는 군대에 나가서 제작복도 입고 네. 그리고 안에 이제 사회에서 입던 사복 네, 뭐 외출복. 속옷도 입고 네, 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일반 무력부 구분대는 사복도 입을 수 없거니와 그리고 사회에서 입던 속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네. 북한에서 내주는 규정 면내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딱 입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갈아입을 수 있는 요벌이 부족하죠. 여성들과 달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단벌이에요. 맞아요. 네, 한 벌로 이제 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은 또 이거 맵시라고 하죠, 북한에서. 미를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네. 또 그런 나이대잖아요. 네. 그런데 유진 씨하고 얼마나 대비해놓고 봤을까. 네, 그래서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여성 군인들이 면상의를 입잖아요. 네. 안에다가 면상의 같은 거 입는데 여름에는 반바지 그런 거 안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긴 바지를 입을 수 없으니까 면상의를 자기네끼리 가져다가 가공을 했더라고요. 팔을 이만큼 뚝 잘라가지고 이걸 접어서 안으로 기범해서 반팔을 만들고 그리고 또 바지도 이만큼 뚝 잘라서 반바지를 만들어 있고 그거보다 약간 더 수공업을 예쁘게 였다면 이런 데다가 리본을 달아가지고 뭐 예쁘게 이렇게 자기절로 디자인을 뭐 땅딱 그렇게 해본 거 봤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황했던 것도 있었고 그냥 당황하다 하기보다도 그때는 자랑이었죠. 그게 그냥 내가 있는데 좋구나라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놀라웠던 사실이 사실은 군부대 강의를 다니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 장병님들이 드시고 계시는 식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진짜 놀랐었거든요. 네. 너무나도 식사 그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야 이렇게 먹을 수 있냐라고까지 사실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를 먹자면은 북한에는 간부들만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아마 유단장 이상급.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저는 부대 딱 갔는데 대대장님께서 저랑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점심 식사하고 가자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대대장님하고 마주서서 앉아 밥을 먹는다 해서 저 따라갔어요. 그런데 병사들하고 똑같은 식탁에 앉아서 네. 똑같은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놀랐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네. 이 대한민국은 이자고치 대장님이나 네. 똑같은 식사를 하시는데 네. 우리는 북한에서 군복무를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도 네. 간부의 자녀들은 쌀밥도 먹기 맞아요. 싫어서 할 정도로 생활을 하고 일반 노동자의 농민의 자녀들은 전방에서 맞아요. 옥수수 밥도 못 먹으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제가 오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네. 군사복무 하면서 지금 북한에서 군사복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모르고 속으면서 군사복무 하는데 이 사실을 제가 제가 지어내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있은 사실 그대로. 그리고 그게 있었던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차별을 받으면서 살 이유가 이제는 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네, 유진 씨. 정말 우리 유진 씨의 실감 있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우리 북한에 있는 지금도 북한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차별이라는 게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요. 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아픈 부모님께서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사람 똑같잖아요. 이게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왜 점점 커가면서 차별화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등급을 나눠서 다 사이를 두는가 이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차별이라는 걸 그렇게 받으면서 오랫동안 바꿔오면은 저 나라에서는 그냥 그대로 쭉 나가요. 왜냐하면 농사꾼 자식은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자식도 농사꾼이 돼요. 그렇게 체계됐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오면은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북한에서 간부집 자식으로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엘리트 사람들도 여기에 왔잖아요. 못 살던 사람도 여기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평일하게 동일하게 살아가고 지금은 아예 못 살던 그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아구 쓰고 살아 더 잘 되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죠. 저도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남들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굶지 않아요. 흰 쌀을 바닥에다 깔고 앉아서 저는 베개처럼 베고 자기도 하거든요. 너무 쌀이 많아갖고. 그래서 그걸 가끔씩 봤을 때 내가 부대에서 그렇게 굶주리던 삶은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서원으로 통일이 만약에 되면 나는 내 고향에 쌀 퍼대만 가져가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후원 사업을 해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굶주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힘들게 자기 목숨까지 굶으면서 누구론가를 위해서 그렇게 군복무를 하느라고 하지 말고 빨리 자기 삶을 찾아서 자기가 먼저야. 우선이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살아야 누구한테도 효도를 하고 누구한테도 하는 거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누구 하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존중성이라던가 그런 걸 알아가지고 올바른 선택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이거는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 인생담을 털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북한에서 현재도 추위에 떨며 배고픔에 굶주리고 군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민군 장병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먼저 온 탈북 선배들 그리고 북한에서 군사복무했던 탈북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는 굶주리지 말고 추위에 떨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총대를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